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뱅쇼는 아니고 커피인데요, 핸드드립 커피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아들이 구례 산수유 찍으러 갔고요. 하동 매화마을 가서 지금 카메라 촬영하고 있어서요, 제 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없어서 핸드폰을 찍는데 화질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양해 부탁하고, 화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쭉 이제 교육해 왔던 그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가 남았다는 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옥수수 했죠, 그다음에 우유, 계란 했죠. 근데 대부분 우리 기능의학을 하신 분들이나 어떤 면역에 문제가 있어서 하다못해 한의원을 가시더라도 그쪽에서 보통 밀가루 먹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도 환자가 왔을 때 밀가루를 못 먹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안 먹으셔야 되는데,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왜 안 먹어야 되는지 그걸 숙지를 다 하신 상태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소견도 아니에요. 그걸 쭉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장누수증이라는 그 진단명까지 가야 됩니다. 장관 내 어떤 면역학적인 문제를 배우고, 그리고 그걸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들이 식단이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장누수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스타트가 이제 밀가루를 안 배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밀가루를 한 번 더 교육을 할까 하고 있는데요. 밀가루에 대해서 간략하게 인트로덕션 비슷하게 왜 밀가루를 안 먹는지,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1차 먼저 배우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밑에 기반이 깔리면은 그 다음에 장누수증이 무엇인지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글루텐에 대해서, 밀가루 안의 성분 글루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고 오시죠.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제가 구별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밀가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지 한번 내용을 먼저 보고, 기초부터 오늘 공부를 하고요. 기초 과정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엔 장노수증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밀가루인데요. 우리가 예전부터 밀을 먹어왔죠. 지금 가루화돼서 먹고 이렇게 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빵을 사 먹지만 실제로 얼마 안 됐습니다. 밀을 가공 과정을 거쳐서 가루를 만드는 이 작업 자체가 이게 된 지가 거의 100년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제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걸 가루로 만드는 그런 기계들이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제분 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게 밀가루인데, 이게 아마도 큰 영향을 저는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밀을 먹을 때는 이런 질환이 거의 없었을 건데, 이걸 가루화하면서 문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글루텐이 생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휘트 파우더, 이게 이제 밀가루인데요. 이 밀가루의 성분을 보시면은 한 70에서 75%가 탄수화물, 스타치고요. 10에서 15%가 단백질, 물이 차지하는 게 8에서 11%, 지방질이 1에서 2% 정도 되어 있고요. 이 전체 그 밀가루 안에 단백질 중에서도 알부민도 있고 글로불린도 있지만 글루텐이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밀가루의 90%를 따지면 한 9% 정도 되겠죠. 10에서 90%니까요. 전체 밀가루의 9% 가까이가 글루텐이라는 얘기죠.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다른 논문은 좀 다르게도 이제 설명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글루텐은 성분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글리아딘과 글루테닌, 두 가지 성분이 합쳐져서 글루텐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글루텐이 포함된 곡식 하면은 밀이 기본이고 보리에도 있고요. 다른 곡식,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잡곡에 들어가는 데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저 같은 경우도 잡곡을 아무거나 못 먹게 하고요. 가능하면은 이제 귀리하고, 귀리가 오트죠. 여기 오트 들어있고, 소이, 콩, 라이스, 쌀, 콘은 옥수수, 이런 것들은 다 글루텐 프리라고 돼 있죠. 실제 프리가 맞느냐? 이건 제가 다른 걸 또 찾아보니까 프리는 아니에요. 근데도 이제 여기를 프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마도 그 정도의 양 가지고서는 글루텐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리키건 문제라든지 글루텐 알러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른 논문인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곡류들이 여기 적혀져 있는데 휘트 같은 경우하고 보리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토탈 프로테인 안쪽에 글루테닌하고 글리아딘이 함유된 프로테이지가 25% 가까이가 넘어갑니다. 대부분 휘트가 제일 많죠. 30%가 넘어간다고 되어 있죠. 아까는 단백질 중에서 글루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0%라고 잡았던 것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낮게 잡았지만 여기 보면 오트하고 라이스, 쌀하고 귀리 같은 경우는 20%가 안 돼요. 그래도 이 안에도 글루테닌하고 글리아딘이 있죠. 이게 완전히 없는 곡식보다는 이게 만들어지는 양이 적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밑에 보면 이제 레퍼런스 적어놓은 이제 논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옥수수도 보면 17%, 대부분 20%가 안 넘어가는 것들은 글루텐 프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상 25%가 넘어가는 것들을 이제 글루텐이 함유된 곡류로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은 가루를 내서 잘 안 먹거든요. 쌀 같은 경우도 가루를 내가지고 치대다 보면은 글루텐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글루텐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그냥 쪄서 먹거나 우리가 밥해서 먹을 때는 잘 안 만들어집니다. 이 수치가 글루텐 프리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의 수치라고 보는 것 같고요. 밀 같은 경우는 가루를 내고 거기에다가 물을 첨가해서 치대게 되면은 글루텐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합쳐져서 글루텐이라는 게 이제 합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더블 설파이드 본드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붙여주게 되는 게 글루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글리아딘이고요. 여기 노랗게 깃다란 게 글루테닌인데 이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물과 함께 워터와 함께 이게 치대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더블 설파이드 본드로 묶여지게 됩니다. 단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수타 짜장면 파는 데 가면 열심히 치대죠. 그러면 면발이 되게 쫄깃하다고 얘기하죠. 쫄깃할수록 글루텐이 많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타 짜장 좋아해서 열심히 먹잖아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 글루텐이 장관 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합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한테 다 밀가루 못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뇌적학적인 문제가 보이고 장관 내 장 누수증이 보이는 환자들한테만큼은 꼭 글루텐을 삼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 소진되고 있는 밀가루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한 10년 전 자료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밀이 차지하는 전체 소진되는 밀가루 양에 비해서 우리나라 밀이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안 됐어요. 그때 당시 2009년, 2007년도 당시에 정부에서의 정책이 향후 10년 동안에 국내에서의 소진되는 밀의 양에 우리가 서플라이하는 공급하는 어떤 그 비율을 10%까지 올리자 막 이런 슬로건을 걸고서 열심히 이제 국내에서 밀을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 데이터를 제가 못 찾고 있는데 그게 10%까지 못 올라갔을 것 같아요. 많아야 5% 미만 정도로 보고요. 대부분은 거의 95.5%가 수입 밀이죠.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밀을 수입해서 원내에서 가공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이미 가공되어 있는 밀가루 자체를 수입하는 거죠. 제가 환자들한테 못 먹게 하는 첫 번째는 여기 부분은 절대 못 먹게 하고요. 우리 밀하고 수입된 밀가루 정도로 만들어진 빵이나 이런 것들이 믿을만 하다면 요것까지는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밀가루 못 먹게 하려면 다 못 먹게 하지 왜 이것만 못 먹게 하냐?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아마 다음번 강의 때 나올 것 같은데요. 장관 내 장누수증을 유발하는 그 원인 중에 밀가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 중에서 밀가루 안에 있는 성분 중에 글루텐이 있죠. 글루텐 중에서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글리아딘이 있고요. 글리아딘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면 장관 세포 내에서 조눌린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강의 때 나올 건데요. 결국에는 그 조눌린 때문에 장누수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아주 중대한 어떤 비밀이 들어가 있죠. 밀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행기로 밀을 수입해서 이걸 서플라이하는 거는 수지가 안 맞죠. 사람들 비행기 타면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그 무게를 갖다가 어떻게 밀가루 나르겠어요? 못 나르죠. 그러니까 배로 나를 수밖에 없는데 조금 날라서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거의 축구장 뭐 두세 배 크기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크기의 어마어마한 유조선에다가 그냥 밀을 그냥 때려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나눠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 부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바다를 타고 여행하고 오는 이 밀가루가 바다의 그 습기하고 만나서 이게 부패를 안 할까요? 무조건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방부제를 뿌립니다. 그걸 뿌린 걸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이 수입밀을 못 먹죠. 아마도 그 영향이 단순히 밀가루 안에 있는 글루텐에 대한 성분에 대한 반응보다 훨씬 클 건데요. 그걸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다음 강의 때 나올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밀에 대한 고찰 첫 번째, 이 밀은 과거부터 계속 먹던 곡식입니다. 근데 왜 최근 들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네, 도전 기술의 문제입니다.
도전 기술이 발달하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밀 안에 있는 글루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거죠. 그다음에 과거에도 보리밥을 많이 먹었죠. 오히려 쌀밥보다 더 많이 먹었죠. 근데 보리밥에도 훨씬 더 많은 글루텐이 나오거든요. 근데도 이때만 해도 이거 먹었다고 해서 장누수증 생긴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서양화되는 식단에서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보리밥만 먹어도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보리밥도 못 먹게 하죠. 그럼 과연 옛날보다 더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 많이 생길까? 장관 내 세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 이제 귀결됩니다. 그다음 밀가루 자체 문제라면은 뭐 누구나 다 먹으면 생겨야죠. 근데 누구는 괜찮은데 누구는 생깁니다. 그 얘기는 밀가루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말고, 이 밀가루가 같이 들어오는 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조눌린이라는 게 다음 강의 때 나올 건데요. 이게 밀 안에 있는 글루텐에 의해 생기는 장관 내벽 세포에서의 만드는 하나의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장누수증을 유발합니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거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자극을 받으면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밀가루를 먹어도 조눌린을 많이 안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밀가루를 거의 안 먹어도 조눌린을 많이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밀가루가 영향을 주긴 하지만 절대적인 영향이 아니다. 밀가루로서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번은 가지셔야 되고요.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라면은 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 조눌린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있을 것 같아요.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을 건데 얘가 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조눌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고요. 이걸 이러려면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이제 의사선생님들도 듣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의사선생님 대상으로 한 번은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답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다음 강의 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글루텐은 실제 장누수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인자는 아니에요. 근데 글루텐에서 그 안에 있는 성분 중에 글리아딘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그 글리아딘이라는 성분 자체가 장누수증을 유발하긴 하지만 그것도 직접적인 게 아니고 최종적인 것은 조눌린입니다. 조눌린이 장 점막에서 만들어져서 그 조눌린이 장 점막에 달라붙었을 때 장세포가 벌어지는 장누수증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 조눌린이 만들어지는 기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조눌린을 좀 더 많이 만든다는 건 밝혀졌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글루텐을 먹는다고 해서 조눌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밀을 먹어왔고 지금도 밀가루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장누수증이라는 질환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의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 하동에 있는 오 원장님, 광양에 있는 이 원장님, 두 분께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걸 잘 공부하셔가지고서 같이 고민해서 좋은 어떤 결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강의 내용에서 나왔던 것들을 일단은 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 조눌린이 만들어지는 그 기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확증된 이론은 아니에요. 근데 설명하다 보면은 조눌린이라는 그 성분 자체가 바깥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 몸 안에 있는 장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져서 장관 세포에 붙으면은 여러 가지 면역학적인 교란과 함께 자가면역 질환이 생깁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생긴다는 겁니다. 외부의 이물질이 아니고요. 그러면 과연 이 조눌린이라는 게 우리 몸에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조눌린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원인 인자가 들어오더라도 그게 디스바이오시스든지 아니면은 그 글루텐 성분 안에 있는 글리아딘이든지 뭐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조눌린을 만들려고 할 때도 우리 몸의 면역이 정상이거나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발현이 안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소량의 글루텐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경우는 장관 내 디스바이오시스에서 장관의 세포들이 불균형이 오더라도 그로 인해서도 조눌린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결국에는 그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공격하기 위해서의 하나의 최전방의 루트를 열어주는 게 조눌린이다 보니까 그 조눌린 자체를 우리 몸에서는 안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를 보호하니까요. 근데도 어떤 질환들, 특히 장관 내 면역이 안 좋으신 분들 대부분은 그 조눌린이라는 그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과연 이 조눌린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다음에는 리키거 신드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이 조눌린과 함께 연결시켜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어떤 조눌린이 자꾸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걸 좀 더 고민해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